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1월 1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2만 7,12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2만 1,703명, 완치 59만 6,783명으로 집계되어 전날에 비해 신규 확진자 수가 7,903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 수준에서 증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조치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도네시아가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이 아직 현지에선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염성이 높은 만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장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짜리 장기 체류 비자 및 5년 체류 허가증 소유자, 외교관 등 관용 여권 소지자도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들과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구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 화이자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총 5천만 회분의 백신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명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였고 우선 접종 대상자는 130만 명에 이르는 의료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올해 2분기에 수입되고 화이자 백신은 3분기에 수입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사 제넥신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우리나라 업체로는 유일하게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으로부터 임상 이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해당 치료제는 제넥신이 면역항암제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 후보물질인데 약물 재창출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 이상은 50세 이상의 무증상보균자 및 경증 코로나19 환자 총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40명에게는 코로나 치료제를 투여하고 70명에게는 위약을 투여해 안전성 및 치료 효능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넥신은 1분기에 임상 이상을 마무리하고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탄 다운스트림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광산법과 고용창출법을 지난달 29일에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석탄 다운스트림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와 각국의 석탄 수입 규제로 인함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6대 석탄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동안 채굴한 석탄은 주로 해외로 수출해왔습니다. 2019년 광산업은 32억 4천만 달러의 세외 수입에 기여했고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를 맞은 2020년에도 해외 수입 22억 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 세계 석탄 수요 감소로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가격도 점차 하락 추세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막대한 석탄을 이용한 다운스트림 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석탄 다운스트림 사업 분야에는 석탄가스화 시설, 석탄액화 시설, 코크스 제조업, 마인마우스 석탄화력 발전소 등 4개 분야입니다. 의회를 통과한 광산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다운스트림 시설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석탄 광산업자에게는 30년 허가와 무제한 제어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다운스트림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광산업자는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며 10년씩 2차례에 걸쳐 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창출법에서는 다운스트림에 투자하는 광산업자에게 제로 로열티를 약속했으며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전략사업인 석탄가스화 업체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 보유세 전면 면제 등 추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가 주정부 관용 차량으로 현대 전기차를 도입하였습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은 지난 29일 서부자바주 반둥시의 주정부가 구매한 아이오닉 전기차 2대와 호나 전기차 1대 등 차량 세대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차 세제 혜택을 강화했고 충전 시설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작년 11월부터 현지 시장에 아이오닉 전기차와 코나 전기차를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섰고 이에 서부자바주가 관용차로 활용하기 위해 전기차 세대를 직접 구매한 것입니다. 또한 서부자바 주지사는 전기차 구매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성종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장은 앞으로도 인도네시아 전기차 생태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현지 정부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서부자바에
독립적 생산이 가능한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에서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가 최근 협약 맺은 배터리 산업 협력 규모가 9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은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합의는 전기차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LG가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과 협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광산 채굴부터 리튬 배터리 생산까지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통합한 국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 측은 지난달 18일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배터리 산업 협력 MOU 체결식을 열었으나 구체적인 투자 계획 및 규모 등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타이어가 버카시 지역에서 글로벌 나눔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버카시 지역 정부의 2020년 사회적 책임 기업 CSR 어워드를 수상하였습니다. 한국타이어 공장이 있는 버카시 지역은 6,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이 입주한 공업도시입니다. 버카시 지역 정부는 매년 CSR 어워드를 통해 지역 내에서 사회공헌과 지역 발전에 노력한 기업을 선정해 감사를 표해왔으며 한국타이어는 2013년, 2017년, 2019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수상입니다. 그동안 한국타이어는 버카시 지역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2019년부터 찌까랑 지역에서 수경정원을 이용한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마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난 2020년부터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기부 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한국타이어 공장이 위치한 버카시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내 여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타이어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와 경찰서 등 32개 공공기관의 타이어를 기증하고 기관의 차량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 현지 첫 TV 광고를 공개하였습니다. 광고 모델은 지난 2018년부터 국민은행과 함께 해온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입니다. 이번 영상은 KB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금융이 필요한 모든 곳을 비추는 인도네시아 금융의 별이 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고 영상에서는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8주 연속 최상위권을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배경음악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KB국민은행은 인도네시아 부코핀은행의 지분 67%를 인수해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하였습니다. 부코핀은행은 1970년에 설립돼 50년의 역사를 가진 중형은행입니다. 주요 업무는 연금대출, 조합원 대출, 중소기업 SME 대출을 통해 리테일 위주의 고객 기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부코핀뱅크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과 함께 인도네시아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루다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는 국영 석유회사 버릇다미나와 항공 유류요금 미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루다 항공은 버릇다미나 석유회사에 대한 부채가 5억 3,205만 달러로 약 9조 루피아까지 달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루다 항공 사장은 버릇다미나 관계자와 국영기업부와 함께 채무 재조정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2021년에는 2019년 실적의 50%는 달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노선 취항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 폐지, 특정 노선 편수를 추가하는 등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